이번 영상에서는 풍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대한민국 제1대 흉가트가 어딘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충북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 1번 되어 있죠. 왼쪽 상단에 보면 1번 소망사창이가 많은 살기 쭉 따라가 보시면 동북방에서 내려오는 기맥 중에 하나가 소망사창이가 많은 살기입니다. 그 폭이 붉은 직선 폭이니까 좌우 붉은 직선 폭만큼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인연을 만나기 힘든 살기에서 남색 직선 폭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불성 살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친다. 그것이 3번입니다. 검은 직선 폭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생살기는 의타심이 많다. 4번 보면 산 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황토색 직선 폭만큼. 그리고 5번이 외면살기. 하늘색, 5번이, 외면살기죠. 외면살기. 외면살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런 살기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안 되는 살기도 내려오고, 보시다시피 저곳은 평장묘 같습니다. 평장묘. 요즘은 평장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들 옮기시는데, 그렇게 해서 대박 났다는 경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평정묘를 해서 아주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들려옵니다. 평정묘가 과연 옳은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구분입니다. 그 오른쪽 중간에 보면 구분해서 살기 성운이라 나오지요. 살기가 왕성해지는 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직선을 따라가 보면 흰색 직선 폭이 있지요. 근데 저건 자연의 기운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 살기들 자체만이 있어서는 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자연의 어떤 기운이 시기가 되면 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저 기운이 공급이 되면서 저 살기들이 모두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는 건 구분해 보시면 흰색 직선폭만큼 저 살기들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인 자연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기들이 서서히 일어나서 활동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8번에 단명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 까만 원이 칠해져 있지요. 그것은 흉지에서 흉살들이 모여서 어떤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흉지 기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흉지 기체 혹은 뭐 악살 기체는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렇게만 서 있지 않고 9번의 실질적인 힘인 자연의 기가 공급이 돼서 저것이 활성화되면 저렇게 서 있는 악살 기체가 때로는 저곳에 조상 선령을 둔
뭐 가정이나 집안을 다니면서 실질적인 힘을 대동한 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를테면 뭐 자동화 시스템이 된 공장 같으면 전기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작업 같으면 뭐 그냥 하겠지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일체 돌지가 않지요. 그것처럼 이 구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연에서 이 전체 살기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기운이 들어옵니다. 저게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반대로 저 기운이 반대적인 성격을 띠고 이 살기들을 활동을 억제하는 기운이 또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감, 기운으로 보는 풍수에서 보면 이 활성화시키는 기운만 있는 경우는 이제 막 저곳이 기란터거나 흉한터면 저곳이 이제 막 활성화돼서 일어나는구나. 근데 저렇게 9번 기운이 들어와 있으면서 저곳을 억압하는, 저 살기들 억압하는 기운이 조금씩 일어나면, 아, 저곳은 길이든 흉이든 이제 극치에 이르러서 서서히 줄어드는구나. 저 9번의 활성화 기운이 아주 작아지고 저곳을 억압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아, 저곳은 어떠한 길도 흉도 일어나지 않겠다. 만약에 흉수가 많이 일어난 집안 같으면 그때는 비로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아주 길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집안 같으면 이제 서서히 추락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쭉 자막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악살기체입니다. 악살기체. 저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풍수상으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악살기체가 다양한 악질적인 살기를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기 9번 붉은 표시를 보면 악살기체라고 되어 있죠. 9번은 실질적인 기운이 공급되는 기맥입니다. 자, 악살기체가 지금 보시면 까만 색으로 그 원형으로 칠해진 뒤를 쭉 보시면 또 까만 직선이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악살기체의 맥입니다. 저 뒤쪽 산에서 밭으로 내려와서 그 맥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형성된 건데, 자, 악살기체가 보통 동서남북으로 살기를 거느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악살기체는 한 라인으로 쭉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악살기체가 뒤에 보시면 저 많은 살기들을 같이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악살기체를 동서남북만 이렇게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게, 혹은 지하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혹은 하늘에서 같이 기운이 내려가서 형성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하에서 올라와서 악살기체와 합쳐지는 것, 그리고 지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합쳐지는 것까지 놓치지 말고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보면 단명기운, 7번은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좀 확대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악살기체가 현장에서 보면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풍수상 대길지나 대흉지여도 저 기운이 생깁니다. 악살기체가 생기기도 하고, 대길지에도 실질적으로 자연의 기운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기운이 들어오거나 줄어들거나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9번에 실질적인 기운이 공급이 안 되면 거의 뭐 아주 뛰어난 혈이거나 흉지거나 작동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연에서 적균이 유입되면서 저곳의 살기들에게 기를 공급한다. 실질적인 기입니다. 그때는 저 살기들이 실질적인 힘인 기를 타고 활동함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저곳의 살기를 위축시키는 기가 공급되는 시기도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살기들은 작동을 거의 못함으로 흉사가 거듭되는 집안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두 가지 기가 대략 150년을 주기로 서서히 상승했다 서서히 하락했다는 걸 반복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 두 가지 기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곳의 살기나 아주 길한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기운 혹은 억압하는 기운,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략 주기가 15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뭐 더 검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150년인지 200년인지 그 부분은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혈이라는 것은 왼쪽에 붉은 직선이 곡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혈의 운 상승, 혈자리 자체만으로는 크게 기량을 불러올 수 없는데, 자연에서 저 혈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기운이 들어오면 혈의 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그 활성화되는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혈의 운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운이 하락하면 그 다음에는 그 혈자리를 억압해서 기운이 작동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운의 추락이고, 작동 못하게 하는 그 기운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혈의 운 복구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이 대략 200년 혹은 300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대략 200년 혹은 150년 그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임상이 되거나 데이터를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몇 년 정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와 같은 패턴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3대 부자 3대 거지는 없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요. 아무리 집안의 혈자리가 나빠서 재물이 다 탕진되는 자리라도 시기가 되면 그 혈자리를 억압을 해서 추락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그 집안에도 경제적으로 흩어지는 부분이 사라지고 노력한 만큼 또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리 부자더라도 3대를 넘어가면 그 혈의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기운이 점점 줄어들면 그때는 그 부기도 점점 사라져 간다. 그래서 3대를 부자로 3대를 거지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악살 기체 종류도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저 유형은 뭐 동물 유형으로 보이는데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존재하고, 이를테면 인간형, 동물형, 조류형, 물고기형 그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악살기체 자체도 체크하기 힘든데 다시 저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지니까 풍수 쪽으로는 참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도. 대길지도 동일하게 지극히 선하고 기량 경사를 부르는 기체가 존재한다. 참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실질적인 기가 공급이 되는 동안에는 저 악살 기체, 형체로 나타난 저 기체는 실질적인 힘인 기를 대동한 제 집안 곳곳을 다니며 사고를 친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뭐 실질적인 기운을 받고 기량 경사를 또 집안에
만들기도 하겠지요. 저 인공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그래서 참 이 자연을 연구한다는 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 끝쯤까지 가봐야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길을 대동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돌려놓고 우연히 또 일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착각도 하게 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운이 움직이면 일이 안 될 것도 되기도 하고 되지 말아야 할 것도 되기도 하니까, 실질적인 기가 공급되는 시기가 되면 나쁜 자리에 조상선령을 모셔놓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는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데, 지금 하늘에서 붉은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원으로 형성된 곳이 있지요. 그곳이 경복궁터입니다. 근데 저곳이 보면 저것이 일시적으로 오가는 살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형성된 살기이기도 합니다. 남색 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오가는 살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정되어 있는 살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살기입니다. 살기도 있고 일시적으로 오가는 살기도 있고, 붉은 직선에서 원형으로 된 것은 죽음의 살기입니다. 죽음의 살기. 서서히 약화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흉하게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남색 원이 대풍수 음기입니다. 근데 이 대풍수라는 것은 일반 개인적으로 양택, 그러니까 집의 길흉을 보고 음택, 묘지의 길흉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범위가 작지요. 그렇지만 이 대풍수는 크게 보는 겁니다. 도읍이나 한나라의 수도, 한나라의 궁궐터, 한 단체 같으면 뭐 주요 건물, 도시나 지방 같으면 뭐 도청이나 뭐 이런 크게 보는 풍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도 좀 다릅니다. 파가기가 풍수사들한테는 그 기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근데 저 하늘색 원형된 곳을 보시면 경복궁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지요. 저게 또 살기 응집 악살 기체입니다. 여러 나쁜 살기를 대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공지능으로 보이는 앞에서 설명한 그 악살 기체입니다. 그 악살 기체라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야, 참 문제가 있구나 저것이, 이렇게 생각을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 원 내부에도 죽음의 살기가 내려 꽂히는데 다시 악살 기체까지 나타났고, 거의 저 붉은 원 부근에는 사실은 도읍이나 궁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악살 기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 자막은 도식으로 나타나는 기운이 일시적으로 오가는 살기이기도 하지만 고정된 살기이기도 하다.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풍수는 국가 도읍 혹은 마을 단위의 크게 보는 풍수로서 그 기운도 또 다릅니다. 일반 양택이나 엄택, 개인 집이나 조상 선령 모시는 풍수 기지라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풍수적인 기질 측면에서 본다면 저곳에 다시 악살기체가 나타났습니다. 녹색원이 대풍수의 특이한 기질로 형성된 악살기체다. 그걸로 저곳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도읍을 정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다.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게 만약에 기란 경사를 부르는 그런 기온체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지난날 역사가. 그래서 푸른집과 경북국 모두 그 영역에 들어갔다. 제 악살기체는 활성화되는 기운이 들어오면 다니면서 실질적인 기운을 대동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냥 봐도 저 악살기체 덩치가 상당히 크지요. 저렇게 큰 악살기체가 살기도 그 규모가 대단할 테고 실질적인 기운을 받았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악살기체가 대동한 살기도 악질적이지만 악살기체가 발생한 곳도 다양한 잡다한 살기들이 같이 존재하는 게 보통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개인 평장묘 보셨을 때 그랬었지요. 붉은 원령력은 하늘에서 기운이 내리꽂히는 대풍소 살기이다. 서서히 죽어가는 살기. 그 외에 뭐 쭉 다른 것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아주 난잡한 기운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복궁터, 푸른집터 합쳐서 역사가 참으로 길 것인데 누구 이를 몰랐다. 누구도 이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일대의 흉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일대 흉가터에 군왕이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신하들과 달사나 현인 등이 국정을 논했다. 흉가터는 죽음의 살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지종학 씨라고. 궁금하신 분은 지종학 씨 검색하셔서 지종학 풍수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만든 영상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형세적으로 풍수 이론적으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분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지종학 씨라고 지종학 풍수에서 검색하시면 그분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951년 한국 전쟁 직후의 경복궁입니다. 녹색 악살 기체를 표현한 게 보이시죠? 상당히 크죠. 건물에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아래쪽이 저렇게 떠 있는 것은 지면 후쪽이랍니다. 건물 후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직선으로 쭉 이어놓은 게 있죠. 그게 악살기체의 탯줄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탯줄. 저것이 악살기체, 대풍수 악살기체입니다. 건물과 비교해서 보시면 키가 상당히 장대하고 뒤로 쭉 직선으로 연결된 게 악살기체의 기맥입니다. 악살기체의 탯줄, 사람으로 비교하면 탯줄이라는 겁니다. 장대하다는 것은 저곳에서의 살기 자체의 규모가 대단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곳의 모욕적인 역사나 푸른지의 불행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저 김해기 뒤에 청와대 푸른 집 뒷산에서 타고 내려옵니다. 저 악살 기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공지능적인 생명력을 가진 기운체가 실질적인 기운을 받아서 활동하면 인간 키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휘어잡을 것 같지요. 잡아도 여러 사람을 휘어잡을 것 같네요. 정신 상태를. 저 기체는 자연의 실질적인 힘, 저 키를 공급받아 이리저리 움직이면 장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저적 일대를 오가며 휩쓸고 사고를 일으키고 심성을 악하게 하고 정신을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저 악살 기체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자기 공간에서는 어디든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터에 궁궐을 놓고 거기서 정치를 한 세월 동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나는 상상을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 악살기체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쁜 기운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고, 악살기체가 나타나는 곳은 여러 잡다한 살기들이 대거 몰려있다. 대풍선이 그 기세도 웅장하고 저 키도 상당히 큰 걸로 봐서는 저곳에서 정치를 하거나 살아가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모가 장대에서 탯줄이 흐르는 길목도 모두 흉악한 기운이 움직임으로 저 일대가 궁궐 도읍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저 탯줄이 내려오는 길목이 악살 기체의 기맥인데 쭉 내려오면 저 기맥도 악살 기체를 만들었으니까 아주 나쁜 게 많겠죠. 그걸 뛰어난 이 나라의 달사 현인 충신들이 안타깝게도 몰랐으나 이전에 알았으니 다시는 치명적인 실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테면 흉가태에 앉아서 나라 운영을 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나라 궁궐 도읍터가 저런 곳에 위치했다는 건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번지는데 여기는 관악산입니다. 이전에 제가 관악산 코로나를 퍼뜨리는 악령들을 소개한 적이 있죠. 다시 저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악령들 조직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지구 전역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물론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부분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악령들 조직은 방대하다. 그리고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악령이 다시 관악산 정상 부근에 서 있습니다. 물론 나쁜 기운이 있거나 혹은 나쁜 기운을 숨기고 있거나 그렇겠지요. 저 악령들 조직은 방대해서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악령들이 저렇게 활동하는 원인은 인간들의 악한 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나 삶의 자세에서 저렇게 저 악령들이 활동하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악령들 무리들 끝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지.
악령 무리들의 그 끝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지. 왜 제가 강력한 자연의 이면의 힘으로도 손을 댈 수가 없을지. 과연 악령들 그 끝에는 누가 서서 전체를 지휘하고 움직일지. 철하고 자연의 이면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하고 싶지 않죠. 그게 논리적으로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부분을 전부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4시간, 5시간 설명해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 현실 생활에 깊이 작용하고 심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악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한테도 좋지 못합니다. 저를 흘겨보는 느낌도 들고 꿈속에 저를 때리지는 못하고 침을 뱉고 가기도 하고 지방을 가면 지방에서 그냥 대놓고 못 건드리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들을 내 주변에 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싫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 등등에 크게 심각한 영향을 주니까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 형성된 영물이나 영물들은 흔히들 동물 형태로 많이 나타나지요. 장산범이나 뭐 인어라든지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자연 이면의 일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참 말씀드리기는 싫은데 그 자연의 스피리트 분들이라는 것은 자연의 흔히 여러분들이 흉가에서 보는 유령입니다. 유령. 유령 동영상은 참 많지요. 그분들은 사실은 자연의 복잡한 이치에 따라서 생겨난 생명체입니다. 그분들을 저는 스피리트라고 부릅니다. 스피리트 혹은 정령, 자연의 정령. 그분들은 서로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양보해버리고. 이를테면 뭐 줄을 서서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끼어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끼어들었냐 뒤로 가라 따지는데 그냥 자연 정령님들은 양보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지요.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은 인간들이 배울 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북한산 정상 부근인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러다가 무너지면 저는 악령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추적을 해봐서 많이 압니다. 그러다 무너지면 저는 악령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대거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들어옵니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게 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자체가 엉망이지 코로나로 거의 뭐 쑥대밭이 되었는데 미국 영토 전체를 조사해보면 악령들이 실제 바글바글 합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한 악령들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시리아가 그야말로 아비규환 눈뜨고 못 볼 참상이었지요. 저런 악령들이 대거 들어가면 나라고 사회고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건드리고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다 머리를 휘어잡아서 이치에 맞게끔 딱딱딱 돌려다 보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미국 쪽 가는
악령들이 활동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이전에 뭐 제가 하도 추적을 많이 해봐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여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긴장을 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시간 나실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겠다 정도를 맞지는 않더라도 상상을 하시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자꾸 이 사실이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증거가 잡히고 증거가 잡히면 인류 전체가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악령 무리들은.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이웃, 친구 모두의 생활에 상당한 위협도 오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고 언급하기 싫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영상이나 어떻게 개개인 만나서 설명하기는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싫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걸 해서 뭘 얻겠는가 생각을 해봐도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상황이라 해도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말씀을 쭉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자연의 유령, 자연의 정령, 참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자기들이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참 보기 힘든데, 근데 뭐 흉가 체험을 가서 보이는 그 유령들 있지요. 그 유령들은 사실은 자연에서 발생한 유령들입니다. 사람이 한이 맺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여기는 랜드슬라이드 산사태 현장인데 검은 형체가 빠른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 영상도 재생 속도를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냥 보면 뭐가 휙 지나가네 이 정도로 되는데 반을 줄여서 한번 보시면 새까만 형체가 아주 파워풀하게 날아갑니다. 자연의 이면의 힘을 사용하는 생명체들은 저렇게 빠르게 날아다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구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 상단에 까맣게 날아가는 게 있지요. 아주 빠릅니다, 속도가. 근데 저렇게 날아가면서도 인간들에 의해서 영상이 포착되는 걸 대비해서 약간 새처럼 펄럭거리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날아갑니다. 속도가 굉장합니다. 상당히 빠르지요. 초음속 전투기보다 훨씬 더 빠를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자연 유령 혹은 자연 영물인 자연 정령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기 이를테면 완도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한테 여기까지 와달라 하면 금방 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들한테 잘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행을 하다가 사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집이 있으면 저기가 뭔가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안 좋은 사연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흉가를 자주 가게 됩니다. 제가 뭐 가고 싶어 가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또 보게 돼서 수행하다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외롭고 할 때는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무섭지요. 무서워서 어, 일반 흉가 매니아들이 느끼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해서 자주 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자주 가볼까 합니다. 방송도 해보고 싶고 애기들 무덤이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작은 방울방울들이 다 영체인데 저기도 되고 나쁜 상념이라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겠지요. 저 사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 밤이 되면 애기들 무덤이 있는 곳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섭고 원래 애장터라는 것은 애기들 무덤인데 애기들 무덤이 있다는 걸 알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 아 저기 애기 무덤이 있구나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외로우니까 수행하다 보면 원래 외롭습니다. 혼자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일대를 모르는 척 하면서 다녀보면 거기 있는 존재들이 막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면 그걸 이제 저는 그냥 한번 즐긴다기보다는 한번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참 돌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할까 그런 심정도 가지는 경우였습니다. 뭔가를 알려주려고 여러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악이라는 말도 하고 사탕, 깎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애기들 원한을 풀어달라는 의도로 여러 가지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흉가를 들어갈 때 잔뜩 긴장하고 공포에 질렸다가 무사히 흉가 문을 나오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제가 권할 수는 없지만 흉가 체험자들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온 신경을 다 집중시키고 거기만 몰입하다가 비로소 흉가 바깥으로 나오면 진땀이 나면서 한숨을 쉬고 야 무사히 나왔구나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행자라고 해도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가 느끼는 공포 전율도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흉가 방송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아는 곳은 좀 심각하게 무서운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뭐 유튜브에 흉가 방송하는 걸 저는 잘 안 봅니다. 무슨 페이크도 많고 제가 보면 뭐 뻔한 장난 같고 진실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또 흉가 방송을 진실되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방송을 가끔 보는 편입니다. 흉가 방송도 너무 진실되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무신론자들은 윤회를 믿지 않지만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 애장터에 있는 애기들도 다 윤회를 해서 그 당시 괴로웠던 부분이 운명적인 에너지로 작용해서 다음 생을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흉가하면 귀목고개 검색해 보시면 귀목고개 처녀 귀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처녀 귀신 영상이 찍힌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흰 게 휙 지나가지요. 휙 지나가지요. 또 휙 지나가지요. 휙 지나가지요. 휙 지나가지요. 이 영상도 속도를 많이 줄인 겁니다. 휙 지나가지요. 저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야, 저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연 유령이나 자연 정령들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변에 와서 속도를 약간 늦춰서 다니는데도 바람처럼 빠릅니다. 흰색이 보이지요. 저러다가 서서 자기가 형체를 보이고 싶으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하얀 소복을 입고 모습이 사람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 김옥국의 처녀 귀신은 유령인데 자연 정령인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신통력도 일반 흉가에 있는 유령들보다는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화를 해서 김옥국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다니는 자연의 유령 혹은 자연 정령인데 아주 먼 거리를 갈 때는 날아가는 걸 보면 웅장하게 초음속 폭격기보다 더 빨리 날아갑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보는 사람이 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날아가는데 흉가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도 자연의 복잡한 이치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한이 맺혀서 나타난다. 인간이 한이 맺혀서 나타난다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나타난다는데 그렇게 한이 맺혀서 나타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들도 다른 곳의 모습을 만들어서 나타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흉가 체험자나 흉가 방송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한이 맺혀서 저렇게 형체를 드러내는구나 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시청자들한테 많이 합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아가는데 그 모습이 아주 파워풀하고 장쾌하다. 흉가를 가면 흉가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 혹은 정령님들이 옵니다. 멀리서 휙 하고 날아오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흔히들 흉가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을 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저는 그분들 정체를 아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사연도 물어보고 뭐 고민거리가 있냐 등등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물론 기운 자체가 많이 모여있는 상태여야만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흉가 사연이 뭔지도 여쭤보고 그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고민도 풀어드리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뭔 줄은 저는 뻔히 알지요.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때서야 마음이 놓였는지 그분들 얼굴이 환해지고 다음에 제가 가면 반갑다는 뜻이 맞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 모습은 무섭지만 그분들 마음은 참 착합니다. 원래 자연에서 발생한 자연 유령 혹은 정령님들은 인간들처럼 때묻지가 않아서 참 착해요. 그 유령님들은 인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흉가를 주시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막 한을 이렇게 말을 하고 한에 쩔어서 이야기를 하면 불쌍해서 그 원을 풀어드리려고 그 흉가를 주시하고 있다가 달려오기도 합니다. 체험자가 오면 그 한을 좀 풀어달라는 목적으로 와서 정말 이 사람이 그 흉가에서 돌아가신 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착한 분 같은 모습을 한번 슬쩍 드러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난잡하게 움직이거나 뭐 때려 부수거나 하면 겁주는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가감이 어디서 초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지 대충 알므로 거기다가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날아오는 모습이 찍히게 되는데 재생 속도를 늦추면 그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흉가는 저희 취미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번은 산속 늪지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야간입니다. 야간에 갔더니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자이언 유령님이 날라오시는데 저한테 걸렸어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금방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거기서도 좀 장난기스러운 행동도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라서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 또와 뭐 다시 놀러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흉가는 저희 취미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오성치도나 뭐 성인 기운이 여러분들은 참 좋아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 성인 기운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고향 건너편에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까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는데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대성인 별 기운이 내려 꽂혀 있어서 가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동네가 조용해 보이고 조부 자리에도 대성인 별균이 내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인 별균이라고 해야 될 텐데 조부 자리가 참 조부 조모 자리가 참 볼품없는데도 그런 별균이 내려 꽂혀 있습니다. 대도인 기운이. 근데 대성인 기운이나 대도인 기운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은 그 고통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라 천상의 오성치도 기운도 내려오고 대도인 대성인 기운도 같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인 기운 중에는 사람을 숙주화시키는 기운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숙주화라는 것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내려와서 사람 정신과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드디어 그 상태의 정신적으로 변화해버리면 그때 숙주화하는 기능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의 기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동충하초는 일단 개미 몸에 일종의 뭐 세균 씨를 뿌리고 점점 그게 이제 개미 몸 바깥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화학물질을 개미 머리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적합한 환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개미는 뭐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크게 자라지요. 그게 숙주화인데 오성치도 기운 전체는 아니고 어느 일부분이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을 지배해서 끌고 간다는 거지요.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숙주화인데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사방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한 거. 참 이게 오성치드로 기운이라는 게 분석을 해보면 해볼수록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반 풍수토도 모든 강하고 화려한 기운은 순수성을 지니지 않으면 마침내 자신의 평소 마음을 망각하게 하고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요. 저렇게 다니는 것은 조상 풍수 기운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 뭐 나쁜 사기들이 겹쳐 있는 경우인데 풍수도 기운이 강하고 매우 화려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사람이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마침내는 뭐 갑질도 하고 갑질이 당연한 것처럼 하다가 더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기운이 강하고 화려한 것은 위험성도 그만큼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 보인 그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도인 기운이라는 게 잘못하면 숙조가 될 수도 있는 기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 내가 짓눌려서 그 기운이 저를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뼈저리게 고생을 해서 그런 곳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생에서도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아간 적은 없는데 왜 그런 기운이 나를 따라다니라 참 제가 싫습니다. 뭐 성인이 이런 말 자체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단지 이 나라에 이전에 그렇게 눈물겹게 애국했던 분들이 와서 큰 운을 맞이했으니까 나는 그분들을 보아서 내 할 일이 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지 성인이 대성인이 그런 기운 자체나 명칭 자체를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운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성인 기운이라는 게 잘못하면 물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성인 기운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딱 잘못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성인이나 대성인 자체의 용어나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는데 그 명칭을 인정한다는 자체도 나는 기분 나쁘고 단지 제가 해야 될 일만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수행자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고 제가 맡은 일만 분명하게 하자는 생각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른 집 풍수터의 심각한 부분과 코로나 악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타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